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한글 버전 2020 교재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한글 2020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파일 저장해야 되는데요. 시험장에서는 문제지 받게 되면요, 제일 첫 번째 장에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습니다. 문제지에서는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 제일 첫 번째 장에 지시가 되어 있죠. 같은 내용이 써 있을 텐데요. 먼저 그 내용에 맞게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화면 위쪽에 서식 도구 있죠? 저장. 단축키는 Ctrl S 또는 보이는 것처럼 Alt S 키예요. 저장을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시험장에선 수험자 유의사항에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여기에 저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ITQ 폴더 안으로 들어가고요. 파일명 저장 규칙도 나와 있죠? 수험번호 8자리. 시험장에서는 자신의 수험번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픈 자신의 이름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연습할 때는 임의의 숫자 8자리로 사용해도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는데요.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수험자 유의사항에 파일 형식이 한글 문서 HWP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다면 이걸로 선택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한글 표준 문서 HWPX 있죠. 이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다면 이걸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동영상 녹화하는 현재는 이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문서 HWP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화면에 보기 잠깐만 맞춰 놓도록 할게요. 보기 탭에서 제일 왼쪽에 쭉 윤곽 이 도구를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화면의 테두리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커서도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죠. 바깥쪽에 여백들이 보이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보기에서 폭 맞춤 이걸로 되어 있도록 해 놓으세요. 다른 걸로 이렇게 100% 되어 있으면 화면이 너무 작고요. 쪽 맞춤 되어 있다면 더 작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폭 맞춤으로 글자 크게 보이도록 해 놓으세요. 이제 다음으로 답안 작성 요령.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먼저 파일 저장처럼 설정해야 되는 거 먼저 할게요. F7키를 눌러보세요. 편집 용지를 설정하는 건데요. 기본 탭에서 용지 종류를 A4에 210 곱하기 297 그리고 용지 방향은 세로 제보는 한쪽. 이 상태에서 이제 용지 여백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왼쪽 11 오른쪽 11 이렇게 해주고요. 세로로 써있는 이 4개 있죠. 여기는 모두 10mm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세요. 제본 여기는 0mm로 그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커서 위치랑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이 상태가 현재 ITQ 한글 시험에서 지시되어 있는 편집 용지 설정 상태예요. 항상 파일 저장을 먼저 하든 편집 용지 설정을 먼저 하든 이 편집 용지 이거는 꼭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 보고 그 수치 그대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시험장에서도 혹시나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도 지시되어 있는데요. 서식 도구 여기 위쪽에 있는 한 줄이죠. 여기에서 바탕글 스타일에서 함초롬 바탕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글자색 검정이고요. 줄 간격 제일 끝에 있죠. 160% 양쪽 정렬 이게 기본 상태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색상에 대한 거나 그림 위치 이런 것들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페이지 구분이 있는데요. 답안 파일 작성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3쪽으로 나눠줘야 돼요. 현재 1쪽이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줄에서 1점 엔터키 4번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2점 엔터키 4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쪽 메뉴 가면은 구역 나누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요. 다음으로 이제 이쪽 이렇게 바뀌었죠. 이 페이지에서는 3번, 4번 지정을 해주면 되니까요. 3점 엔터키 4번 누를게요. 그리고 4점 엔터키 또 4번 누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를 해서 3쪽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3페이지에서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는데요. 문제지를 보게 되면 4번 문제에서 도형을 만드는데요. 거기에 그림 삽입하죠. 거기에 하이퍼링크가 항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는 3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제목 여기에 첫 번째 칸
그 위치에 만든 책갈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갈피는 미리 만들어 두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3페이지에 제목만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책갈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블록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제일 첫 번째 칸으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 앞에다 커서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리고 입력 메뉴 가면 책갈피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고 지정되어 있는 이름 있죠? 학점이라고 이름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넣기를 해주세요. 화면엔 아무 변화가 없을 거예요. 보기 메뉴에서 조판 보호를 해서 보면요. 책갈피가 이렇게 커서 있던 위치에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잘못 지정했다 하면 이 조판 보호를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이 조판 보호 앞쪽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책갈피 이름 바꾸기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조판 보호는 안 보이도록 할게요. 이제 1쪽부터 순서대로 문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번호가 써있는 줄에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번호와 번호 사이에 정답 구분이 한 줄 이상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4번 엔터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1번 써있는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두세요. 그리고 문제지 보면 조건 출력 형태 그렇게 나와 있죠. 출력 형태 보이는 내용들 영문 한글 모두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4줄로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사이에 빈줄 없도록 4줄 모두 입력을 해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2줄로 되어 있는 영어 문장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한 줄 그대로 입력하는데요. 줄 끝에서 엔터키 누르지 않습니다. 엔터키는 문단을 나누는 거예요. 문단 나누기 한 곳에는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나타납니다. 시험지에서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줄 끝에서 엔터키를 누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여기에서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로 다음 이 줄에서 한글로 되어 있는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시험지에서는 여기 영문과 한글 사이 빈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빈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붙여서 4줄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4줄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위에 내용 그리고 아래 빈줄 같이 하면 안 돼요. 꼭 4줄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F6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목록에 현재 내용이 없습니다. 왼쪽 아래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먼저 스타일 이름 지정부터 있죠. 새 스타일 여기에다 내용을 이렇게 입력해 놓으세요. 영문 이름 여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지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스타일 종류 문단 글자가 있는데요. 글자로 설정하면 문단 모양 설정을 못해요. 그래서 조건에 있는 거 지정하기 위해서 꼭 문단으로 스타일 종류를 지정해야 합니다. 문단 모양 눌러보세요. 그래서 왼쪽 여백을 15포인트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 있죠? 간격의 문단 아래를 10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여기에는 글꼴에 한글 도둠 영문 굴림 이렇게 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글꼴에 대한 설정 나중에 할 거고요. 먼저 해야 될 것 크기부터 하면 됩니다. 언어 대표 상태에서 기준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장평 95%로 변경, 자간 5%로 변경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제 언어 대표를 눌러서요. 한글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글꼴 함초롬 바탕되어 있죠. 블록 설정해주고 여기에다 글꼴 돛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도둠 찾을 수 있어요. 도둠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변경, 다시 한번 언어 한글 되어 있는 걸 영문으로 바꿔주고요. 다시 함초롬 바탕 이걸 블록 설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 이름 굴까지만 입력해도 역시 굴림 나타나죠. 그래서 굴림을 마우스로 클릭 이렇게 해주면 설정 모두 끝이 났어요. 이제 설정을 눌러주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요. 스타일 목록에 크레딧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2개 문단에 스타일 크레딧이 지정되었다고 서식 도구 스타일 목록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각 위에 영문 그리고 아래 한글 여기에 마우스를 놓고 보면요. 스타일은 지정되어 있는데 글꼴 이름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한글과 영문 글꼴을 각각 다르게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제 2번 여기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2번 문제에서는 표와 차트를 만들어야 되죠. 먼저 표부터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출력 형태에 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표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 메뉴 가주세요. 단축키는 Ctrl N-T예요. 표 위에 표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래서 줄과 칸 개수를 세어보면 되는데요. 줄 개수는
5개가 되겠죠. 그리고 칸 개수는 세어보니까 6개네요. 그 다음에 크기 지정, 그 다음에 기타가 있는데요.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이 상태로 무조건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에서는 2개 중에 글자처럼 취급, 이것만 선택되도록 해놓으세요. 나중에 문서 작성 능력평가 3쪽에서도 표를 만드는 게 있어요. 여기서 줄과 칸 이것만 수정하면 됩니다. 아래는 그대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돼요. 이제 만들기를 누르면 표가 이렇게 넓게 만들어지죠. 이제 표 안의 내용들부터 입력을 해 놓으세요. 천 단위 구분기호 숫자에 있죠. 처음부터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나중에 설정해도 돼요. 저는 나중에 설정하는 거로 입력할게요. 여기 이제 각각 내용들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입력을 했겠죠. 그러면 천 단위 구분기호 필요한 곳 여기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모든 숫자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놓고 아래쪽에 가면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 메뉴 있죠. 자리점 넣기 이걸 해주세요. 콤마 자동으로 나타났죠. 이제 다음으로 모든 셀 한번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표 전체 글꼴 지정이 있죠. 그래서 위에서 글꼴 지정하는데요. 그냥 하지 말고 한 컴 글꼴로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글꼴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글꼴 이름을 직접 입력해 보세요. 여기에 돛까지만 입력해도 역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하거나 도둠까지 입력하고 엔터 키 누르면 바로 글꼴 변환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글자 크기 10포인트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다음으로 정렬 지정이 있죠. 모든 셀을 먼저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숫자 오른쪽 정렬되어 있죠. 숫자만 써 있는 셀들 있죠. 여기만 지정하면 되는데 여기 옆에 평균의 데이터도 조건에서 4번에 지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아래 여기 따로 다시 블록 설정해서 해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요. 이렇게 비어있는 4개 셀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오른쪽 정렬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자동 채점 프로그램 지원된다면 채점할 때 이 셀에 대해서 정렬이 틀렸다고 감점 나타나더라도 그거는 실제 시험이나 여러분이 수작업으로 검토할 때 감점이 아닌 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조건 셀 배경 노랑으로 지정하는 게 있죠. ITQ 한글 시험은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상을 알 수가 없어요. 회색으로만 보이고 있는데요. 그 셀들을 블록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에서부터 이렇게 4번째 줄, 5번째 칸까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 알파벳 C키, 컬러의 약자예요. 색깔 지정할 거죠. C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에서 배경 탭 나타납니다. 그러면 배경에선 색 선택하고요. 면색을 열어주세요. 테마 색상표는 어디에서 지정하든 상관없는데요. 보통 기본에서만 해도 돼요. 아니면은 네오나 오피스 이걸로 변경해서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색상 보면 위쪽에 색상이 있고요. 아래쪽에 표준 색상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색상 노랑은 여기 4번째 아래쪽에 있습니다. 위쪽에도 노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RGB 값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노랑 이렇게만 색상 이름 지정되어 있고 RGB 값이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에 노랑, 아래 표준색의 노랑 어느 걸 하든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쪽에 걸 해도 되지만 아래쪽에 있는 표준색의 노랑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기능 이용해서 평균 구하는 거 있죠. 평균값 여기 나타나죠. 앞에 데이터를 여기 평균 구하고 아랫줄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아랫줄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줄 교수의 데이터 여기는 평균을 구하지 않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데이터하고 평균 나타낼 셀 같이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메뉴 블록 계산식 있죠. 블록 평균 눌러주세요. 기본적으로 평균은 소수점 2자리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따로 바꿀 필요 없죠. 조건에 맞죠. 만약에 소수점 1자리 또는 소수점 없이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블록 계산식으로 구한 것 각각 선택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마우스를 숫자 안에 클릭했을 때 좌우에 괄호가 보이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요. 계산식 고치기 들어가서 형식 소수점 이하 2자리를
한자리나 정수형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는 두 자리니까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캡션 기능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캡션은 표 안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위에 도구가 추가되었죠. 표 디자인 오른쪽에 표 레이아웃 이걸 클릭하세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요, 캡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도구에서 위 이걸 선택하면 위에 캡션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나죠. 이걸 블록 설정해서 출력 형태 보이는 캡션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오른쪽 정렬하는데요. 여기 뒤에 빈칸 이렇게 만들어 놓지 마세요. 빈칸도 한 개의 글자이기 때문에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먼저 블록 설정해 놓고요. 글꼴 설정부터 할게요. 1번에 지정된 것처럼 여기도 표처럼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돼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 모양 설정 있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각 셀의 내용들 있죠. 현재는 셀 너비 조절할 필요가 없어서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셀 너비가 이 글자가 좁아서 두 줄로 나타나는 셀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셀 너비를 키워서 모든 셀에 각각의 내용이 한 줄로 보이도록 그렇게 셀 너비를 지정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셀의 높이 이거는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상태로 그냥 놓아도 되는데요. 테두리 지정해서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컨트롤 아래와 살펴키로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정도 해놔도 상관없어요. 1페이지의 아래쪽에 표를 만들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키워놔도 상관없어요.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C키를 눌러도 되고요. 선 영어로 라인이죠. 알파벳 L키를 눌러도 돼요. 그래서 C키를 누르면 배경 탭 이렇게 나타날 테고요. L키를 누르면 테두리 여기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시험장에서 체크되어 있다면 시험에서는 무조건 체크 해제하세요. 여기에선 상관없지만 3페이지에서 또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표에서 테두리 지정할 때 테두리를 두 가지 종류를 동시에 설정할 때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무조건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정할게요. 바깥쪽 테두리부터 하면 되는데요. 먼저 종류를 이중 실선 선택, 그 다음에 바깥쪽 선택 설정 버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줄만 다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다시 알파벳 L키 누르세요. 이번에도 종류를 이중 실선, 이번엔 아래쪽 테두리만 선택,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평균 아래 여기 빈 셀만 이렇게 블록 설정된 상태에서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엔 대각선 탭으로 간 다음에요. 대각선에 이렇게 X 모양 나타나게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표에 대한 조건 모두 완료했고요. 이제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차트의 조건 그리고 아래쪽에 출력 형태로 또 차트 보이죠? 그러면 표 아래 빈 줄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다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표에서 노랑으로 지정한 셀들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이거는 차트 조건의 첫 번째 차트 데이터 그걸 지정한 것 블록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맨 아래 차트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세로막대형에서 묶은 세로막대형 클릭해 차트를 만들어 주세요. 차트 데이터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그냥 닫으면 돼요. 나중에 차트 설정한 후에 막대 그래프의 모양 같은 게 다르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차트 디자인에 차트 데이터 편집 눌러서 이 데이터 더블 클릭해서 혹시라도 데이터가 변경된 숫자가 있다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칸 전환이란 메뉴도 있어요. 여기 범례와 항목 이거를 서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현재는 바꿀 필요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 놓을게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개체 속성 단축키 P예요. 예전엔 단축키 컨트롤 N K였는데요. 그냥 단축키로 알파벳 P만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한번 P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죠. 기본 탭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너비 설정, 높이 설정 있는데 차트에 대한 너비 따로 설정하지 않아요. 표하고 동일해요.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 이것만 체크 바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커서가 있던 표 아래쪽으로 차트가 이동했죠. 높이는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너비만 표하고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여기부터 설정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차트 제목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차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차트 디자인에
차트 구성 추가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차트 제목 누른 다음에 위쪽 가면 차트 제목 나타나요. 그리고 출력 형태에선 이 세로축 항목의 왼쪽에 단위명 해서 축 제목도 있죠. 이것도 만들도록 할게요. 차트 구성 추가해서 축 제목 가서 기본 세로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축 제목은 나중에 설정하고요. 제목부터 하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을 먼저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서 글자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아래 한글 글꼴, 영문 글꼴 각각 설정할 수 있게 나타나죠. 한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한글 글꼴만 수정해도 되는데 저희는 그냥 모두 동일하게 수정할게요. 함초롬 도둠 이걸 블록 설정해 놓고요. 제목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굴림이죠. 굴까지만 입력해도 나타나요. 그래서 굴림 여기 마우스로 꼭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냥 굴림이라고만 입력하고요. 엔터키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고 다음 칸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여기에선 굴림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설정 누르고 보면은 굴림으로 바뀌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자신도 모르게 감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굴까지 입력해서 굴림 꼭 이렇게 클릭해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제목에 대한 속성, 진하게 속성 있죠. 여기 클릭, 그 다음에 크기 12포인트로 변경, 바로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모양이 바뀌었죠. 이제 테두리하고 그림자 나타나야 되는데요.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차트 제목 속성 메뉴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 대화상자 나타났죠. 첫 번째 도구인 그리기 속성, 여기에서 채우기, 여기는 지정된 채우기 하향, 이름은 밝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흰색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선, 이거는 테두리죠. 여기는 검정색, 어두운 색으로 지정되어 있죠. 이거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지정, 위에 도구에 효과가 있습니다. 클릭, 여기에서 그림자 이렇게 닫혀 있을 텐데요. 열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열려 있다면 바로 여기에서 설정하면 되죠. 마우스 올렸을 때 대각선 오른쪽 아래, 만약에 이렇게 열려 있다면 미리 설정해서 이거 열고 바깥쪽에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겠죠. 동일한 설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축 제목 클릭하세요. 여기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제목 편집 들어가고요. 글자 내용을 수정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 글꼴을 굴림으로 이렇게 선택해 변경을 시켜 놓으세요. 제목 이외 전체 글꼴은 보통의 10포인트니까 다른 거 설정할 필요 없죠. 설정을 누를게요. 그 다음에 글자가 뉘어져 있죠. 옆에 개체 속성에서 갑축 제목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제일 끝에 있는 크기 및 속성 도구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글자 방향 있죠. 이걸 가로로 변경시켜 놓으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세로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다시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글자 내용 수정할 필요 없고요. 글꼴만 굴림으로 변경, 이렇게 각각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위 확인할게요. 0에서 5000씩 계속 변경, 최대값 25000. 여기는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만약에 변경 필요하다면 이거를 숫자 더블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갑축의 축 속성 나타나 있죠. 경계, 최소, 최대, 주단위 변경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꼭 주단위 이렇게 체크해서 주단위부터 변경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그러면 최대값까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경우 있거든요. 만약에 최대값이 제대로 변경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주단위하고 이것까지 체크해서 변경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가로축에 글자 아무거나 클릭해서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여기에도 바로 글꼴, 굴림으로 변경, 이렇게 바로 선택해서 지정,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법리에 클릭하세요. 여기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다시 여기도 굴림으로 각각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여기는 테두리 설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옆에 개체 속성 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앞에 도구인 그리기 속성, 여기에서 선 있죠. 여기를 어두운 색, 이거 클릭해서 지정해주면 테두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로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출력 형태 보이지 않으니까요. 마우스 끝으로 클릭해 선택,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면 모두 삭제돼요. 그리고 출력 형태하고 비교했을 때 이 세로축의 가로선, 이 눈금선인데요. 이게 출력 형태처럼 안 보이게 한다. 정답 파일에서는 보이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버전 차이에 따라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게 다를 수가 있어서 감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출력과 동일하게 맞추고 싶다면은 이 숫자나 이 세로축 이거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축소성 나타났었죠? 여기 아래쪽에 눈금, 주눈금이 있어요. 여기 바깥쪽이 아닌 없음 선택하면 눈금이 사라져 보여요. 그러면 모든 작업 완료했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제목에 보면요, 글꼴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다시 한번 제목 편집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굴림만 입력해 놓고 여기서 엔터키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굴림 입력해서 목록에서 굴림 이렇게 클릭,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정 눌러서 나왔는데도 글꼴이 다시 원래 지정되어 있던 함초름 도둠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꼭 굴림에서 마우스로 목록 나타나면 굴림을 클릭해서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우스로 굴림 클릭해 변경 설정 누르면 글자 제대로 글꼴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죠. 3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는 출력 형태 보면 1번, 2번에서 수식 두 가지를 입력해야 돼요. 괄호가 나타나 있죠. 이거 먼저 써줘야 되죠. 두 칸만 스페이스바로 띄울게요. 그 다음에 여는 괄호 1, 닫는 괄호 한 칸 띄우게 해놓으세요. 앞에 띄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에 커서 두고요. 입력으로 가서 수식의 위에 루트 X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수식 편집기 나타났죠? 위에 이 붉은 상자 여기에다가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건 직접 입력하세요. 그래서 대문자 H 먼저 입력하고요. 아래 첨자는 직접 입력 못하죠. 그래서 첨자에서 오른쪽 아래쪽에 나타나는 첨자 클릭, 그 다음에 상자 나타나면 알파벳 N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 다음엔 첨자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면 커서가 커질 거예요. 이제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이퀄 직접 입력하고 분수 또 여기서 선택해야 되죠. 분수를 선택, 그리고 위에 분자에 직접 입력하면 되는데요. A 여는 괄호 R까지 입력하고 다시 첨자에서 위첨자 선택, 오른쪽 거죠.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소문자 N 다시 한번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빼기 1 닫는 괄호 이렇게 해놓고 아래 분모 상자 클릭, 여기에는 소문자 R 빼기 1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이제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서 커서가 상당히 커질 거예요. 분수에서 빠져나온 거고요. 다시 이퀄 한 다음에 분수를 선택, 다시 위에 분자에는 소문자 A 여는 괄호 1 더하기 R, 그 다음에 첨자에선 오른쪽 위첨자 선택, 그 다음에 알파벳 N, 다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첨자 빠져나오고 닫는 괄호, 다시 아래쪽에 분모 선택해서 1 빼기 소문자 R, 다시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는 괄호 R, 이제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각각 이렇게 클릭하면 글자들 나타나요. 그래서 어느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자주 사용해 봐야지 알 수 있겠죠. 바로 옆에 있는 여기 누르면 여기 해당 글자가 있습니다. 선택, 그 다음에 1 닫는 괄호 이렇게 하면 모두 끝이 났죠. 이제 여기 넣기를 눌러서 빠져나오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한글 버전에 따라서 수식의 글꼴이 아주 조금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감점 대상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수식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식 입력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띄어쓰기가 하나 더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수식에는 변동이 없죠. 이런 거는 채점 프로그램에서 이걸로 체크하기 때문에 감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여지는 이 내용만 가지고서 수작업 채점으로 검토해서 틀린 거 없다 하면은 감점은 무시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1번 뒤에 여기다 또 써줘야 되죠. 탭키 한 3번, 4번 눌러주세요. 충분히 여기 옆에 공간 많아요. 이제 여는 괄호 2번 이렇게 해놓고 다시 띄어쓰기 한 칸 해주고요. 다시 수식 루트 X 눌러주세요. 이번엔 첫 번째부터 글자 키보드에서 입력할 수 없죠. 모양을 찾아야 돼요. 여기 시그마 기호 있죠.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양 똑같이 나타나는 거 찾으면 되는데요. 여기 첫 번째 위아래 쓸 수 있게 나오죠. 요거를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상자 위에 거부터 할까요? 여기는 클릭해서 소문자 N 입력, 그리고 아래 상자 클릭해서 소문자 K 이퀄 1 입력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세요. 다시 한번 또 누를게요. 몇 번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꺼졌죠. 그러면 여기 기호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죠. 여는 괄호 K까지는 입력, 그 다음에 첨자 눌러서 위첨자 오른쪽 클릭해서 상자 안에 숫자 4 입력,
오른쪽 화살표키 눌러서 첨자를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 닫는 괄호 빼기 여기까지는 그대로 입력하고요. 다시 이 시그마 입력해야 되죠. 합 선택해서 첫 번째 거 동일하게 클릭. 그 다음에 아래 거부터 할게요. 소문자 K는 3 이렇게 입력. 그 다음에 위첨자 클릭하세요. 여기는 소문자 N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서 커서가 크게 되면요.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여는 괄호 소문자 K 다시 위첨자 오른쪽 거 선택 숫자 4 다시 한번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1 닫는 괄호 이퀄 19 이렇게 입력하면 모두 끝이 났죠. 이제 넣기를 눌러주세요. 출력과 동일한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고요. 이제 4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는 아래 공백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출력 형태 보이는 도형들 모두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조건에 1번, 2번이 있는데요. 2번에 보면요. 지시사항에서 면색이 없다면 색 없음을 제외한 서로 다른 임의의 색상을 지정하라고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들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먼저 화면 보기는 컨트롤 키 누르고요.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화면 이렇게 조금 더 작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형 만들 때 조금 이렇게 작게 해놓고 보는 게 한 화면에 볼 수 있어서 보기 편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형 만들 건데요. 입력에 제일 첫 번째는 글상자고요. 가로 글상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직사각형. 주로 이걸 많이 사용할 거예요. 먼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4번 아래 여기다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개체 속성 단축키 알파벳 P였죠. P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탭 여기에선 너비와 높이만 지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너비를 130, 높이는 145로 지정. 크기 고정은 지시 없으니까 모두 설정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위치가 있는데요. 4번 문제에서는 모든 것 작성할 때 항상 본문과의 배치를 무조건 세 번째에 있는 글 앞으로 이걸로 변경시켜 놓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래 가로 세로 이거는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여백 캡션 설정할 수도 있고 선 채우기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도형에서는 먼저 선으로 가보세요. 여기에는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 있는데요. 처음 직각 이게 선택되어 있죠. 모양이 모서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엔 둥근 모양 선택해서 여기가 모서리가 둥글게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변경한 다음에 채우기 가주세요. 색이 면색, 도형은 기본 흰색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면색에선 저희가 색상 지정이 없기 때문에 색 없음, 없음을 제외한 아무 색이나 지정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면색, 여기는 색상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정답 파일 보고 하더라도 같은 색깔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 색이나 하나 선택해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화면 아주 작게 컨트롤 마우스 휠을 움직여서 조금만 더 작게 해서 모두 보이게 할게요. 이제 이 도형 이거는 그냥 중앙 정도나 적당하게 이 본문 안쪽에만 보이게 해 놓으세요. 4번 아래 여기 정답이라고 이렇게 아래쪽에만 나타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위에 여기다 글상자 만들어야 되죠. 그리기 도구에서 첫 번째에 있는 글상자 가로 글상자를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로 적당하게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안에 커서 움직이니까 내용을 먼저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는 글꼴 지정하려면 블록 설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저희는 바깥쪽 테두리만 이렇게 클릭할게요. 이렇게 하면 글자를 블록 설정해 놓은 것과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크기부터 또 설정할게요. 개체 속성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그래서 기본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선 너비를 80, 높이는 17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 다음에 선 탭 가주세요. 여기는 사각형 모서리 곡률을 왼쪽과 오른쪽 반원 모양으로 나타나게 반원으로 변경, 그 다음에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색상 지시 따로 지정되어 있죠. 면색 파랑이에요. 그래서 면색 연 다음에 테마 색상표 여기 다른 거 바꿔도 되고 그냥 해도 되는데요. 아래쪽에 표준색의 파랑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바로 설정 누를게요. 이제 글꼴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위에 서식에서 궁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바로 지정돼요. 글자 크기 목록 열어서 지정해도 되는데 여기 안 보인다면 직접 22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빠를 거예요. 그 다음에 정렬 지정해야 되죠.
수평 수직이니까요.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만 해도 수직 정렬은 자동 가운데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면은 글상자 정렬이라는 거 보이죠? 여기 눌러서 가운데 있는 거 누르면 수평 수직 가운데 한 번에 지정돼요. 글자 색깔도 그리고 바꿔야 되죠? 글자 색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테마 하향색 보이는 걸로 선택되어 있다면 여기 앞에 있고요. 아니면 여기 팔레트에서 눌러서 하향 선택해도 돼요. 저희는 여기에 있으니까 요거 하향 선택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도형의 배치이기 때문에 이 위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출력과 비슷하게 위치를 맞춰 놓는데요. 마우스로 이동해서 왼쪽 오른쪽 기준 대충 맞춰도 되는데 잘 안된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또 설정하는 거 얘기할게요. 그리고 화살표 키로 위아래 이런 식으로도 설정해서 맞춰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조금 커다란 배경 상자 있죠? 그거 만들게요.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알파벳 P 눌러서 개체 속성, 기본 탭 가주세요. 여기도 이번엔 크기만 지정되어 있죠? 너비 120에 높이 50.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 동일하니까 바꿀 필요 없고, 선 여기도 바꿀 필요 없죠. 채우기 여기에선 임의의 색상, 이 맨 뒤에 있는 색상과 다른 색상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면색에서 저는 이거 선택할게요. 그리고 설정 눌러줄게요. 이제 위치 조절 필요하다면 높이 조절, 이게 필요하다면 대충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도형과 3개를 같이 선택할게요.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3개 같이 선택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위에 도구에서 맞춤이 있습니다. 가운데 맞춤 누르면 좌우로 정렬, 이게 가운데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이 높이 간격만 조절해서 정확히 맞춰 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림 삽입할게요. 입력 메뉴 가고 그림 위에 아이콘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그림의 저장 위치 나와 있습니다.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픽처 폴더 이 안에 있죠. 시험장에선 이 폴더 있고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브록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이 그림 사용하세요. 그림 삽입할 때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문서의 포함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모든 거 체크 해제, 그리고 문서의 포함만 체크, 꼭 이렇게 해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logo2.jpg 지정되어 있죠. 확장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logo2라는 이 이름만 정확하면 돼요. 이거 찾아 선택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뒤쪽에 가려져 있는데요. 그림 선택해서 단축키 P 이렇게 눌러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크기부터 지정할게요. 너비를 40, 높이는 30 이렇게 변경하고요. 본문과의 배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뒤쪽에 가려진 건데요. 글 앞으로로 변경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림 탭 가주세요. 문서에 포함 미리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림 효과 지정이 되어 있죠. 회색조를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설정 눌러주면 되고요. 그림이 앞으로 나타났죠.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는데요. 위에 글자하고 그림 오른쪽 이거 맞춰서 비슷하게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위아래 간격은 마우스로 이렇게 하면 자석처럼 딱 붙는 게 있어서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설정이 있었죠. 저희는 3쪽 여기에서 제목 앞에 책갈피 이미 만들어 놓았죠.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먼저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 설명한 것처럼 제목 입력하고 앞쪽에 커서 두고 책갈피 입력 메뉴에 있죠. 이걸 클릭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만들었으니까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게요.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메뉴 있어요. 클릭하세요. 여기에선 한글 문서 클릭을 해놓고 책갈피에 만들어진 이름 나타나죠. 학점 이걸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제 넣기를 누르면 하이퍼링크 지정 끝이 났어요. 이제 오른쪽에 학생 맞춤형 교육 글맵시로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입력으로 가지고 글맵시 위에 가나다 이 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내용부터 입력하세요. 그리고 아래에서는 글맵시 모양 열어서 육각형 모양 찾으세요. 그래서 이름 나타났죠? 클릭. 그리고 글꼴 여기 목록 열고요. 여기에선 글꼴 이름 입력해서 찾을 수 없어요. 제일 위로 이동해서 가나다 순서로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는 글꼴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엔 도둠이죠. 찾아 선택, 그 다음에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또 뒤쪽에 가려져 있네요. 선택해서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크기부터 설정할게요. 너비는 50, 높이는 35로 변경,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변경,
그 다음에 채우기 탭 가주세요. 현재 글자 색이 파랑이죠. 지정되어 있는 것 도둠의 빨강이에요. 그래서 면색 파랑 되어 있는 것, 글맵시에서는 면색이 글자의 색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표준색의 빨강 있죠?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앞쪽에 이렇게 나타났죠? 이제 다시 이걸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위치,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도형을 왼쪽에 작은 것부터 만들면 되는데요. 뒤쪽에 가려진 도형부터 만들면 돼요. 다시 입력해서 세 번째 있는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기다랗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조건이 직사각형 그리기에서 두 개가 지정되어 있죠. 앞쪽에 있는 1번 써 있는 도형, 이것과 같이 조건이 지정되어 있는 건데요. 두 번째 직사각형 그리기, 그게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도형에서 단축키 P 눌러주고요. 기본 탭 가준 다음에 크기를 너비는 7, 높이는 15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색,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뒤에 있는 도형들 각각 회색이 다르게 보이죠? 그걸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먼저 채우기에서 첫 번째 것, 정답 파일하고 동일하게 꼭 할 필요 없다고 했죠? 면색 열어서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선 탭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 바꿔야 되죠? 그래서 둥근 모양으로 클릭해 변경,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모양이 바뀐 것 이렇게 확인되죠? 잘 안 보인다면 컨트롤 마우스 휠 움직여서 화면을 조금 크게 바꿔 놓으세요. 이제 이 앞쪽에 1번 써있는 도형, 지시에는 직사각형 그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사각형 만들고 거기에다 글자 입력하면 그 도형은 자동으로 글상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글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가로 글상자를 먼저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숫자 1 먼저 입력할게요.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 선택,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크기, 직사각형의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너비는 10, 높이는 13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선탭은 바꿀 필요 없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면색 열어서 여기는 도형이니까 기본 색상 흰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긴 바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렬은 글상자 정렬 가운데 누르거나 가운데 정렬 여기에서 지정을 해주면 되죠. 글꼴 지정을 해야 되죠. 먼저 굴림으로 바꿀게요. 굴림 선택을 이렇게 해놓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을 시켜 놓으세요. 이제 대충 아래쪽에 복제해서 만들어야 되니까요. 위치 조절 필요하다면 대충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위치 대충 맞춰 놓으세요.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여 맞춰 놔도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점선으로 보이는 글상자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먼저 글상자를 이렇게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적당하게 너비,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되고요. 안쪽에 커서 깜빡이죠.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내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꼴 먼저 설정해도 되는데 처음 지시부터 수정하도록 할게요. 단축키 P 다시 눌러주세요. 기본에서 크기 설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가주세요. 종류, 여기는 점선 또는 파선, 파선을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설정할 필요 없고요. 채우기 탭 가서 면색, 여기는 색 없음이니까 없음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고요. 크기와 위치 조절 필요하다면 더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이제 글꼴 설정할게요. 다시 여기에서 도둠을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색은 그대로 검정, 정렬만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또는 글상자 정렬해서 가운데 이걸 눌러주면 되고요. 이제 세 개 도형을 같이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제 세 개 도형 같이 Shift 키 눌러서 클릭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이 도형을 컨트롤과 Shift 키 누르고 아래로 복제하면 되는데요. 두 개 복제해야 되죠. 그래서 한번 드래그, 적당한 간격 되었다면 마우스 놓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Shift 키 누른 상태로 아래로 드래그, 그래서 위의 간격과 비슷한 상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아주면 됩니다. 여기 간격이 맞지 않다 싶으면 조금 더 여기 아래에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다시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이것만 조금 화살표 키로 이렇게 아래 이동시켜서 간격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되겠죠. 이제 각각 글자들 수정하세요.
그러면 도형은 모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배치 모두 맞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보기 탭에 폭맞춤이나 화면 아래쪽에서 폭맞춤 이렇게 눌러서 다시 크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 3개 도형 색상 아직 바꾸지 않았죠. 첫 번째 거 바꿀 필요 없고요. 2번 뒤에 있는 도형 선택해서 단축키 P, 그 다음에 채우기의 색, 면색 열어서 1번 뒤에 있는 것과 다르기만 하면 돼요. 아무거나 선택, 설정, 그리고 3번 뒤에 있는 도형도 선택, 단축키 P 눌러서 1번과 2번 도형과 다른 색깔, 면색 지정을 하나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모두 완료했습니다. 4번의 도형들 절대 그룹화라는 것 알고 있어도 하지 마세요. 감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3페이지로 가주세요. 여기는 제목은 먼저 입력했죠. 위에 머릿말은 아직 입력하지 않고요. 우선 제목 뒤에 커서 두고 엔터키 1번, 2번 이렇게 해서 제목 아래 빈 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고가 큰 글자로 써 있는데요. 그거 무시하고요. 그냥 이렇게 유연성 첫 번째 한자 나타나는 곳까지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유연성을 블록 설정하거나 성 뒤에다 커서 놓고요. 한자키 또는 F9키 누르세요. 그러면 한자들 나타나죠. 마우스 이렇게 클릭하고 보면은 글자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력과 동일하게 보이는 한자 모양을 찾아주세요. 두 번째에 있는 거죠. 그리고 입력 형식 한글 괄호 안에 한자로 보이도록 이걸 선택 바꾸게 해놓으세요. 이제 다음 내용 또 입력하는데요. 엔터키 누르지 않고 계속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문단으로 이렇게 몇 줄을 입력하면요. 도출이라는 것도 한자 나타나는 거 있죠. 항상 한자 변환 2개가 나타나요. 도출 뒤에서 한자키 눌러주고 해당 한자 모양 찾아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거죠. 이걸 찾아서 선택 바로 바꾸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엔터키를 눌러서 문단을 나눠야 되죠. 여기 띄어쓰기 해도 상관없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띄어쓰기 한 칸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것 때문에 문단 줄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답 파일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항상 스페이스바로 누른 공백 하나도 빈칸 한 개의 글자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채점 프로그램에서 이것 때문에 감점, 정답 파일과 다르게 되어 있어서 감점 나타나더라도 불필요한 공백은 만들지 않도록 할게요. 이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글자, 특히 이 앞에 한글 한 글자만큼 들여쓰기 되어 있죠. 들여쓰기는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 지정이 있어서 10포인트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ITQ 한글 시험에서는 꼭 들여쓰기 기능 사용할 필요 없어요. 들여쓰기 기능 잘못 사용하면 계속 아래쪽에 들여쓰기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시험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스페이스바 2칸으로 들여쓰기처럼 지정을 해놔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 2칸으로 한글 한 글자만큼 띄어쓰기 해놓고요. 나머지 내용 또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개 문단 이렇게 여러 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엔터키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역시 위에 빈 줄 하나가 있죠. 소제목 또는 중제목이라고 2개가 나오는데요. 그 위에는 항상 빈 줄 1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치에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특수문자 입력해야 되는데요. 한글 HNC 문자표의 정각기호 또는 사용자 문자표의 기호 1, 기호 2 여기 아니면은 다른 데에서도 같은 모양 정각기호만 찾아주면 돼요. 저는 여기에서 찾도록 할게요. 지정되어 있는 문자 여기 있습니다. 클릭해 선택 넣기 눌러주고요. 한 칸 띄우고 중제목 내용 입력하세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고 바로 다음 내용이 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알파벳 1, 2 써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 들어가서 AB, AB 써 있죠. 이 내용은 입력하지 말고요. 저처럼 이렇게 6줄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벤셔널 이 뒤에서 엔터키 한번 또 한 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두 번째 중제목이 나타났죠. 여기에는 다시 컨트롤 F10키 눌러주고요. 같은 모양 되어 있으니까 바로 넣기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띄우고 또 중제목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엔터키 눌러주세요. 중제목 아래는 빈 줄 없어요. 여기에다 이제 표 만들어야 되는데요. 표를 봤을 때 셀 합치기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비고 아래 셀들이죠. 4줄이 하나로 합쳐졌는데요. 그걸 무시하고 표에
줄과 칸 세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입력하기 위해서 입력 메뉴의 표, 이 도구 아이콘 클릭을 해주고요. 줄 개수 세어보면 5줄이죠. 그리고 칸 개수 세어보면 4칸이죠. 이렇게 해놓고 크기 지정, 기타, 나머지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놓고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글자 입력할 수 있는데요. 셀럽이 조절은 꼭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 상태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하면서 셀럽이 조절 필요한데 먼저 내용 입력하기 전에 셀 병합하는 곳 여기는 먼저 해놔야 돼요. 비고 아래 4개 셀 블록 설정해서 셀 병합, 셀 합치기죠. 이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먼저 내용을 그냥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2줄로 입력되는 곳 있을 거예요. 아니면 3줄로 입력되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맨 뒤에 거부터 대충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래서 출력과 비슷하게 나타나도록만 해 놓으세요. 여기도 조금 이렇게 조절, 그래서 모두 다 한 줄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맞춰 놓으세요. 아직 글꼴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만 맞춰 놓으세요. 높이는 바꾸지 않습니다. 셀 너비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표 아래에 빈 줄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다 커서를 놓고요. 그 다음에 한 줄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래서 표 아래는 꼭 빈 줄 1개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내용 또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면 더 입력하는 거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3쪽에 첫 번째 제목으로 가서 블록 설정 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기능별로 수정하면 되는데요. 커서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무조건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해주세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제목에서 먼저 글꼴 설정할게요. 먼저 여기를 굴림으로 변경시켜 놓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진하게 속성 여기에서 할 수 있죠. 클릭해 변경, 그리고 가운데 정렬 지정, 그 다음에 책갈피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만들지 않고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 이 도구에서는 찾기 어렵죠. 그래서 입력 써 있는 이 옆에 역삼각형 이걸 누르면 메뉴가 나타나요. 여기에서 덧말 넣기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눌러주고 그 다음에 덧말에다가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넣기를 눌러주세요. 위에 이렇게 나타났죠. 이제 다음으로 오른쪽 상단에 머릿말이 있습니다. 머릿말은 이 아래 빈 줄에 커서 놓고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머릿말은 쪽 메뉴 가주세요. 머릿말에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고요. 머릿말 양쪽에서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블록 설정 먼저 해놓고 이제 글꼴 여기도 바꿀게요. 도둠으로 입력해서 도둠 클릭해 선택할게요.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키워 놓을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지정하고 닫기 눌러서 머릿말 빠져나오세요. 만약에 머릿말 틀렸다면 여기 머릿말을 더블 클릭하면 머릿말 영역 들어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말에는 머릿말 스타일 지정되어 있어요. 표의 캡션에도 캡션 스타일 지정되어 있고요. 이거는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갈게요. 이제 다음 설정 여기 고 이걸 수정해야 되죠. 이 앞에다 이렇게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서식 탭 가서 오른쪽에 가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어요. 찾기 역시 어려우면 서식의 메뉴 눌러주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2줄로 나타나니까요. 모양은 2줄, 글꼴 이렇게 클릭해 온 다음에 제일 위에서부터 글꼴 궁서 찾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면색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표준색의 노랑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커서는 바로 뒤에 교 앞에 나타나 있죠. 여기에서 그림을 삽입하면 돼요. 커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입력 메뉴 가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의 위에 그림 도구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림 이름 지정되어 있죠. 그림 4.jpg 클릭하고 문서에 포함 체크, 이 상태로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조금 큰데요. 그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자르기 메뉴 클릭하세요. 테두리를 자르기 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죠. 필요한 그림 이 그림이죠. 오른쪽에 약간의 색깔이 나타나는데요. 필요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작게 조절할게요. 그리고 필요 없는 그림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자르기 끝내야 되죠. 옆에 여백 어느 정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백을 어느 정도 하든 그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 그림만 나타나도록 정확히 해 놓으세요. 이제 바깥쪽 클릭하면 자르기 끝나요.
마우스로 다시 한번 그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오른쪽으로 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서 단축키 P 눌러서 개체 속성의 기본, 여기에서 크기 지정이 있죠. 너비를 40, 높이는 35 이렇게 지정하고요. 3쪽에서 삽입하는 그림에서는 본문과의 배치를 맨 앞에 있는 어울림 이걸로 변경시켜 놓으면 됩니다. 가로와 세로는 모두 문단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고요.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렇게 체크만 되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캡션 탭 가주세요. 여기는 조건 왼쪽만 지정되어 있죠. 다른 건 바꾸지 않고 바깥 여백의 왼쪽만 2 이렇게 입력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잠깐 또 모양이 바뀌고 크기도 바뀌었죠. 마우스로 다시 한번 이걸 오른쪽 드래그 해 놓으세요. 드래그 할 때 이 그림의 위쪽 있죠? 이거는 출력과 비슷하게 이 첫 번째 줄 여기에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도 그림에 해당하는 줄이 비슷하게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 줄의 끝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현재 제 거는 나타나지 않죠. 여기 두 번째 줄 여기에서 영양 뒤에 각주가 삽입돼야 되는데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림 위치 마무리 할게요. 영양 바로 뒤에 여기다 커서를 놓아 두고요. 그 다음에 입력 메뉴에서 각주 있죠? 클릭하세요. 커서가 맨 아래로 이동했죠? 1번 써 있는데요. 그 뒤에 내용을 그대로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맨 앞에 번호가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번호 바꾸는 건 번호 모양에서 여기에서 모양 찾아보면 기역, 니은, 디귿 원문자 있죠? 요거 선택해 변경. 혹시라도 이렇게 바꾸는데 마침표 같은 게 추가돼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아닌 각주 미주 모양 이게 있습니다. 이 도구에서 클릭. 그 다음에 앞문자나 뒷문자 여기 뒷문자에 마침표 점 하면 이 번호 뒤에 마침표가 나타납니다. 앞에도 다른 거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두 완료했다면 위에 도구에서 닫기 누르면 다시 각주를 삽입했던 위치 여기로 커서가 이동해요. 그러면 이제 그림의 위치 다시 확인할게요. 각 줄의 끝에 글자 동일한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두 동일하죠? 따로 바꿀 필요 없죠. 만약에 조금 맞지 않다면 글자 틀린 거 있는지 띄어쓰기 틀린 거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모두 맞는데 맞지 않다면 그림에서 이렇게 오른쪽 끝으로 최대한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왼쪽 화살표 키 있죠? 그거를 살짝 움직이면 이 글자가 조금씩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줄의 끝에 글자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이번엔 중제목 수정하면 되죠. 먼저 첫 번째 중제목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꼴 수정할게요. 굴림으로 먼저 변경시켜 놓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하향, 음영색 지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록 설정을 다시 먼저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앞쪽에 건 색상 회색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서 개요까지 블록 설정.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기본 탭에서 글자 색을 하향으로 먼저 바꿔놓고 음영색 눌러서 아래쪽에 표준색의 빨강 있죠? 클릭해 변경.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6개의 이 줄 있죠? 모두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는 문단 번호하고 줄 간격 설정이 있습니다. 줄 간격 설정 까먹을 수 있으니까 먼저 180%로 이렇게 서식에서 변경시켜 놓으세요. 이제 블록 설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글 머리표 및 문단 번호 클릭을 하세요. 여기에선 시작 번호 1로 되어 있고요. 이 목록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게 출력과 동일한 거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없죠? 그러면 모양 바꿔야 되겠죠? 아무거나 먼저 찾아보세요. 여기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은 첫 번째가 I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대문자 A로 보이네요.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선택,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버튼 눌러주세요. 그래서 1수준 이거부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요. 번호 모양은 로마자, 대문자 1, 2, 3 되어 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죠. 그리고 번호 서식 1 뒤에 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점도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너비 조정과 정렬이 있는데요.
너비 조절 1수준에는 20포인트로 변경, 정렬은 왼쪽이 아닌 오른쪽 정렬 이걸로 바꾸세요. 이제 2수준으로 변경하고요. 번호 모양은 대문자 ABC 되어 있으니까 여기 바꿀 필요 없죠. 그리고 뒤에도 마침표 나타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너비 조정, 여기는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30포인트로 변경, 정렬은 오른쪽 정렬로 변경.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사용자 지정한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설정을 눌러보면 1에서 6까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AB, AB 이게 없죠. 그래서 먼저 AB로 나타나야 될 이 두 개 줄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서식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보면 한 수준 감소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면 AB 대문자로 이렇게 변경되죠. 아래는 2로 바뀌었고요. 또 AB로 나타나야 되는 이 두 개 줄 블록 설정, 그리고 여기도 다시 한 수준 감소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1 AB, 2 AB. 더 이상 바꿀 필요 없죠. 줄 간격 만약에 바꾸지 않았다면 블록 설정에서 꼭 180%로 줄 간격을 바꿔 놓으세요. 이제 두 번째 중제목 다시 모두 블록 설정하세요. 위에 중제목과 동일한 글꼴이에요. 그래서 글꼴 굴림으로 바꿔놓고 글자 크기도 18포인트로 바꿔놓고요. 다시 이제 고교에서부터 주제까지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기울임을 한번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강조점이 있죠. 고교 확점제 먼저 블록 설정,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들어가서 확장 탭 가주세요. 강조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모양 있죠. 여기 세 번째 있네요.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모양 바뀌었죠. 주제, 이것도 다시 블록 설정, 동일하게 글자 모양 들어간 다음에 확장 탭에 강조점에서 세 번째 거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표에 대한 설정할게요. 여기도 이제 먼저 글꼴부터 수정을 해줘야지 너비를 확실히 맞춰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글꼴 굴림으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교재에서 글꼴이 도둠으로 되어 있다면 글자 크기에 따라서 이 너비 조절 맞추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굴림으로 바꾸도록 하세요. 정오표에도 그렇게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글꼴 굴림으로 바꿔놓고요. 글자가 같은 크기라도 글꼴이 달라지니까 셀 너비가 바뀔 거예요. 우선 이 상태로 나머지 작업할게요. 글자 크기 10포인트에 가운데 정렬 이것까지 먼저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각 셀의 너비 조절하면 되는데요. 먼저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서 여기는 맞춰 놓을 수 있죠. 주제에 대한 것 여기도 두 줄로 보이는데요. 조금 이렇게 키워서 한 줄로 보이도록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높이는 자동으로 조절되죠. 높이는 그래서 수동으로 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모두 다 동일하게 출력과 같게 맞춰 놓을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높이는 만약에 조절하고 싶다면요.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 컨트롤 위 화살표 키 눌러서 모든 셀을 동일한 크기로, 혹시라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컨트롤 위 화살표 키 눌러서 제일 작게, 더 이상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 한 번, 두 번, 세네 번 해도 상관없어요. 아래에 공백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키워놔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키우지 않은 상태, 이 상태로 있어도 감점은 아니에요. 저는 조금 보기 편하게 이렇게만 조금 키워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는 테두리 설정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셀 배경 설정하도록 할게요. 전체 셀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 나타났죠? 선모양 바로 적용, 이게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지. 위쪽 아래쪽에 이중선, 왼쪽 오른쪽 선 없음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를 먼저 이중선 할게요. 선택해서 위쪽 아래쪽 테두리 선택, 다시 종류 선택해서 이번엔 없음 선택, 왼쪽 오른쪽 테두리 선택, 설정 누르면 동시에 이렇게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줄만 다시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다시 알파벳 L키 누르세요. 이번엔 아래쪽에 선 만들어야 되죠. 종류를 선택, 그리고 이중실선 선택, 아래쪽 테두리 선택하고요. 설정 누르지 마세요. 여기는 출력 형태 보면요. 조건에 셀 배경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탭 한번 가주세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 놓으세요. 시작색 하향이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끝색 클릭해서 표준색에서 노랑 선택할게요. 그리고 유형 가로로 선택을 변경,
그리고 옆에 있는 이 4개 중엔 제일 첫 번째 거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제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바뀐 것 확인할 수 있죠? 시험지는 흑백이지만 그라데이션이 동일하게 보일 거예요. 이제 문서의 마지막에 있는 글자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글꼴을 궁서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진하게 속성 지정, 장평 여기서 못하죠? 그래서 글자 모양 들어갈게요. 서식 도구에서 하지 않고요. 글자 모양 여기에서 모두 설정해도 돼요. 이제 나머지 추가할게요. 장평 105%로 지정,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고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이제 이 아래로 내려가면 각주는 했고요. 오른쪽 아래 알파벳 2로 A, B, C, D, E 해서 5번째 숫자 5에 해당하는 걸로 여기에 쪽 번호가 나타나야 합니다. 표 아래 빈줄에 커서 놓을게요. 그 다음에 쪽 메뉴 가주세요. 쪽 번호 매기기와 새 번호로 시작 이게 있죠? 쪽 번호 매기기만 눌러주세요.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 선택, 번호 모양 클릭해서 대문자 ABC 선택, 줄표는 필요 없으니까 체크 해제, 시작 번호는 5로 변경, 그 다음에 넣기 누르면요. 새 번호로 시작까지 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알파벳 2가 여기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쪽으로 먼저 이동을 해보세요. 그래서 보기 탭에 조판부 체크하면 여기에 쪽번호 위치, 새 쪽번호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나타나 있지 않다면 이게 위쪽으로 이동해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금 봤던 이 조판부 2개를 찾아서 이렇게 오려두기를 해서 다시 이 첫 번째 줄 여기에다가 조판부 보이는 상태에서 붙이기 해 놓으면 그러면 붙여넣기 한 조판부 작게 보이더라도 조판부를 체크 해제하고 보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아래쪽에는 제대로 알파벳 E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저처럼 처음에 이렇게 나타난다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조판부 찾아서 오려두기 붙이기 하는 것 그 과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파일 최종 저장을 해주고요.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 채점 자동으로 할 수 있다면 해보고 그게 안된다면 수동으로도 여러분이 정답 파일과 비교해서 충분히 글자 틀린 것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기능들 틀린 거 있는지 검토해서 내가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실제 시험이라면 이 파일은 최종 저장하고요. 감독관 PC로 전송, 퇴실 전에 이 파일 제대로 전송했는지 감독관에게 확인받고 퇴실 이렇게 해주면 시험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